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타란토에 위치한 콩쿠르 전용 성악대회장에서는 평소 우렁찬 성악가들의 소리와 관객들의 조용한 박수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데 갑자기 한국 전통음악 판소리의 추임새와 흥겨운 부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객들은 입에 손을 가져다 대며 경이로운 표정으로 한국인을 바라보았는데 그중 한 중년 여성은 팔짱을 끼고 매우 못마땅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탈리아 중년 여성은 팔짱을 끼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며 대회장 안에서 큰 울음소리를 내며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이곳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타란토에서 지역 대표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레베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가문이 있는 이탈리아 성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께서 성악을 연습하시는 소리만 거의 10시간이 넘게 듣는 생활을 매일 했었기 때문에 지긋지긋할 정도로 성악가가 되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하지만 유전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더군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두 분 다 학생 시절 때부터 성악가로 활동하고 지금도 성악가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소규모 성악 콩쿠르에도 초대받는 이유 때문인지 저는 점점 20대의 나이가 되어갈수록 이러한 부모님의 영향으로 성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 자체에 너무나 심각한 트라우마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재능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성악가가 아닌 다른 직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직업을 알아보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며 경험을 쌓아나가던 저는 어느 날 이탈리아에서만 경험을 할 것이 아니라 평소 가보고 싶었던 해외여행을 통해 다른 나라를 경험하자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강제적인 성악교육 아래 성악과 관련된 학교에 다니고 또 대학교마저 성악과 관련된 학과로의 입학을 앞두고 있던 저에게 아무런 생각조차 없었던 해외여행의 나라를 고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악가로서의 자존심이 너무나 높으셨던 부모님께서는 어린 나이였던 제가 밖에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을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고 학교가 끝나면 저를 직접 데리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 뒤 저에게 성악과 관련된 교육을 10시간이 넘게 이어서 진행하셨어요. 그렇기에 집과 학교를 반복하며 그저 성악과 관련된 교육을 들었던 저에게 당장 새로운 경험을 위한 다른 나라로의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같은 대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던 한 친구에게 저의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조용히 들어주던 친구는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요즘 인기가 많다면서 그곳으로 여행을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해주더군요. 처음에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에 잠시 헷갈렸지만 저는 곧 인터넷과 TV에서 본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영상에서 한국은 이탈리아보다 더욱 아름다운 바다와 도시가 현대화식으로 합쳐져 있던 정말 멋있는 곳이라는 그때의 생각이 떠올랐고 저는 별다른 고민을 할 것도 없이 첫 해외 여행지를 한국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큰 난관이 남아 있었죠. 부모님께서는 이제 곧 성악으로 매우 유명한 대학교에 입학을 앞둔 시점인데 대체 뭘 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고 연습도 하지 않는 것이냐며 저에게 심각한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물론 성악가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부모님이기에 저를 생각하시는 마음에 잔소리를 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또한 원래의 한국 여행 계획은 부모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몰래 한국으로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저희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해외여행 여권을 준비하러 밖으로 나간 사이 부모님께서는 대체 제가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감시하기 위해 몰래 제 방에 들어오셨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한국 여행 계획 일정과 현금 뭉치들을 보시고 말았기 때문이죠. 여권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에게 부모님께서는 너 지금 한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 것이냐면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저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참을 수 있었지만 제가 진짜 화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뜬금없이 왜 하필 또 여행을 떠나는 나라가 한국이냐면서 거기는 수준도 낮고 성악이라는 분야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 아니냐면서 영업 중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가만히 듣고 있던 저는 도대체 성악가라는 직업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가보지도 않은 나라의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냐면서 저 또한 불같은 화를 냈고 정작 엄마 또한 한국은 가보지도 않은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저는 눈앞에 보이는 집만 챙겨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장 돌아오라는 부모님의 고함 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와 당장 공항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계획되어 있던 모든 한국 여행 일정을 저는 당장 출발하는 것으로 전부 수정하게 되었고, 곧바로 그 다음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행기에서 눈을 떴을 때 제 눈에는 대한민국의 푸른 영토가 보이더군요. 처음 도착한 한국의 공항은 제가 이탈리아에서 겪어오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영감을 받은 듯 공항 이곳 저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즐기고 있더군요. 사실상 부모님의 압박 때문에 무계획으로 도착한 저는 눈에 보이는 한국인들에게 저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받으며 서울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가는 길에 처음 보게 된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탈리아의 도시와는 차원이 달랐죠. 제가 살던 마을에서는 저녁 6시 정도만 되어도 길거리에 모든 불이 꺼지고 사람조차 보이지 않을 어둠이 깔리게 되는데, 한국은 24시간이 멈추지 않는 정말 신세대의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안전하게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저는 그곳에 있던 한국인 친구들과 곧바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첫날 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한 그곳의 한국인 친구들은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라면과 김치찌개를 직접 만들어 주었고, 저 또한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일들과 저의 고민을 그 게스트하우스 한국인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듣고 있던 한 한국인 친구가 자신은 판소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성악가 가문에서 태어난 저와 공통점이 많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우 큰 키와 깔끔한 피부를 가지고 있던 그 한국인 친구는 자신은 한국의 전통음악인 판소리에 자부심을 느끼고 많은 공연을 하고 있다면서 저에게 자신이 판소리 공연을 하는 영상을 보여주더군요. 처음 보는 판소리는 제가 배워오던 성악처럼 소수의 인원이 청중들을 휘어잡는 공통점은 있었지만, 한국의 판소리는 성악과 다르게 더욱 감정을 파고드는 무언가가 느껴지면서 성악보다 더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더군요. 곧바로 판소리에 관심이 생긴 저는 판소리를 한다는 한국인 친구 현이와 수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형국이 또한 자신이 저와 비슷한 상황인 판소리를 주로 하던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면서 저의 고민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저를 이해해 주었고, 저는 그러한 형국이의 모습에 무언가 알 수 없는 호감을 느끼면서 그가 남자답다고 느껴졌죠. 그렇게 저는 그곳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고 있던 형국이와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한국 여행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무려 2주라는 시간 동안 서울이라는 도시와 서울 근처의 도시까지 전부 형국이와 함께 다니게 된 저는 어느 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형국이에게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이 있는지 그의 생각을 물어보았습니다. 형국이도 저의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 아주 흔쾌히 수락했고, 저와 형국이는 그렇게 금방 깊은 연인 사이가 될 수 있었죠. 처음 계획한 한 달여의 한국 여행과 달리 저는 형국이와의 커플 생활을 시작으로 한국에 조금 더 길게 있기로 했습니다. 형국이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부모님의 간섭 없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아니면 성악을 계속할 것인지 정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무려 3개월이 넘는 시간을 형국이와 함께 한국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3개월의 기간 동안 저와 형국이는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고, 서로의 상황들을 공유하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어요. 형국이는 저와의 결혼 생활이 자신의 직업인 판소리가 있기에 한국에서 처음 시작하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고, 저 또한 지금의 형국이가 아니라면 2번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이탈리아에 계신 저의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형국이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정확히 2주 뒤 자신의 일정이 비게 되니 그때 함께 이탈리아로 가서 부모님을 설득해보겠다는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저 또한 부모님께서 반대를 해도 형국이와는 결혼을 할 생각이 있었기에 그렇게 저와 형국이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탈리아의 부모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좋지 못한 사고로 홧김에 집을 떠나던 저였기에 저조차도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형국이는 어딘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곧 집에 대문을 두드렸고 얼마 가지 않아 저희 부모님께서 당황스러움과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와 형국이를 번갈아 보시더군요. 짧은 상황 설명을 마치고 형국이와 결혼하겠다는 중요한 문제를 곧바로 말씀드리니 부모님께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성악가 집안에 무슨 말도 안 되는 한국인이냐며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특히 어머니께서는 형국이의 직업인 판소리에 꽤 큰 의문을 품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계속 설득을 해보려고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도 듣지 않았죠. 정막만이 흐르던 그때 갑자기 형국이는 내일 타란토의 한 오페라홀에서 지역 성악대회가 열리는데 자신이 그곳에 참가하는 것을 보고 결정해달라는 충격적인 말을 저와 부모님에게 건네더군요. 저 또한 전혀 모르던 형국이의 제안이었기에 너무 당황하고 있었는데 형국이의 말을 들으신 부모님께서는 코웃음을 치시면서 그 대회는 뿌리 깊은 지역 성악대회인데 네가 뭘 하겠냐는 말을 하시고는 내일 오페라 콘서트장에서 보자는 짧은 말만 남기시고 저와 형국이를 쫓아내셨습니다. 형국이는 저에게 다 생각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아무런 준비 없이 저와 함께 숙소에서 잠에 들게 되었죠. 그리고 성악 콩쿠르 대회가 열리는 다음날 형국이는 대회 장소에서 보자면서 갑자기 사라졌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함께 만나서 오페라 공연장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려 3시간이 넘는 성악대회의 마지막 순서로 갈수록 형국이는 나타나지 않더군요. 부모님께서는 그것 보라면서 아마 도망갔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콘서트장을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회를 진행하시던 관계자분께서 이번 순서는 한국인이 직접 한국의 전통음악인 판소리를 성악적으로 표현한 특별 무대라며 많은 호응을 부탁한다는 소개와 함께 이상한 부채 같은 것을 손에 쥔 형국이가 무대 위로 나타나더군요. 어머니께서는 저게 판소리냐면서 혀를 차셨는데 형국이의 판소리 공연이 시작되자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국이가 보여주던 한국의 전통음악인 판소리. 무대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오던 성악적인 아름다움과는 한 차원 다른 한국적인 음악적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목소리와 음색이었고 한국말을 전혀 모르더라도 판소리라는 한국의 전통음악을 충분히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었죠. 형국이의 등장에 처음에는 웅성거리던 콘서트장의 관객분들도 형국이의 공연이 진행될수록 점점 숙연해지면서 마치 연기와 성악이 합쳐진 듯한 형국이의 몸짓과 목소리에 몇몇 관객분들은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눈으로는 형국이가 가진 직업인 판소리가 어떤 것인지 처음 보는 것이었는데 그날 형국이의 무대 단 하나만으로 저는 형국이가 굉장히 멋진 일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다시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형국이의 긴 공연이 끝났을 때 제일 먼저 박수를 치신 것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어머니께서는 판소리가 대충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그러한 한국의 전통음악인 판소리를 무시한 것이 자신의 실수였다면서 형국이는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한국의 전통 가수라며 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한순간에 바뀐 어머니의 태도가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아마도 갑자기 나타난 제가 결혼을 한다는 통보에 처음 보는 형국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하신 것 같았죠. 모든 무대가 끝난 뒤 현이는 저희 가족에게 다가왔고 한국의 전통옷인 한복을 입고 저에게 다가오던 형국이의 모습은 그곳에 있던 어떤 성악가들보다도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국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것은 바로 저희 어머니셨죠. 어머니께서는 같은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나 아름다운 음악적 직업을 가지고 있던 것을 무시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결혼에 대해서는 둘만 좋다며 언제라도 괜찮으니 편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알고 봤더니 형국이는 이미 저와 함께 이탈리아에 오기 전부터 자신의 판소리라는 직업을 저희 부모님에게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 모든 공연을 직접 찾아보고 자신의 무대마저 일정을 잡아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형국이를 보시고는 너무나 오랜 시간 성악이라는 틀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형국이 때문에 다시 음악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다면서 형국이에게 악수를 먼저 청하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그날로부터 약 5개월 뒤 저는 형국이와 함께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 각각 2개의 나라에서 각 나라의 부모님을 모시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형국이와 함께 이탈리아의 한 도시에서 저희 성악과 현숙이의 판소리를 합친 신선한 공연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도 늘 형국이를 보시면서 타국에서 용기 있게 한국의 것인 판소리를 알리는 형국이가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형국이에게 늘 감사함을 표하고 있어요. 저 또한 지금의 형국이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지 않았나 싶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